개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용입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전지적 인천 시점 시간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행감 이슈하고 예산에 관련 얘기 좀 나눠볼 건데요. 지금 보니까 이단비 의원님 네. 이번에 후반기 첫 행감 이잖아요. 네. 전반기에서는 행안위에서 활발하게 의정 활동 그리고 행감 예산 심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상임위가 바뀌었습니다. 네. 건교위에서 이번 행감을 첫 치렀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소감이라든지 뭐 어땠어요?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반에 걸친 예산, 그러니까 기조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예. 인천시 전반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기보다는 이제 큰 이제 기준으로서 좀 바라보는 게 이제 중점이라면 예. 건설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부서들이에요. 교통공사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항만, 뭐죠? 네, 뭐 재개발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지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 행감을 진행을 해야 하는 만큼 예. 기존의 사업들을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행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저기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행안위가 딱 맞지 않아요? 일단 인천시 전반에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는 행안위의 장점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계속 이제 뭐 사업이나 주민들의 민원과는 조금 동떨어진 예. 큰 범위의 행감을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감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의회에 많이 찾아오시기도 해서 예. 의회에 되게 오래 머물면서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변호사인데 건설교통 쪽이면요. 네. 좀 힘들지 않았어요? 건설교통 관련해서도 법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가 없다 보니까요. 네, 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법도 새로운 그렇죠. 법도 예.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도로나 이런 것에 음.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과 많이 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건교위에 여성 의원이 많이 가는 상임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반면에 정정현님, 네. 정정현님은 뭐 전반기도 교육이고 이번에 뭐 교육이시니까 뭐 쉽게 이번에 아주 공부가 별 필요 없이 자기가 보고 싶은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마도 뭐 이단비 의원님과 다르게 저는 계속 있다 보니까 예.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은 좀 적었는데요. 예. 대신 전반기에 못 봤던 것들도 이제 후반기에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게 날카로운. 더 보여지고 하다 보니까 예. 직원들이 더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큰일 났다. 잘못했다가 이거 좀 너무 지금 뭐 까다로운 아주 날카로운 송곳 질문? 질의? 네네. 막 제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잘 모르겠고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다른 의원님도 보다 보니까 더 잘 보시더라고요. 교육위는 보니까 전반기에 있었던 의원님들이 그대로 가는 경향이 좀 많았던 상임위 같아요. 네네. 저희 그죠? 딱 두 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교육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좀 다시 나눠보고요. 먼저 이단변님, 네. 건교위에서 뭐 좀 이슈가 됐던 이번 행감에서 네. 논의가 된 내용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상상 플랫폼 관련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도로 관련해서 포트홀이나 이제 도로 신설에 관련해서 가장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은 이게 상상 플랫폼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네. 지난 7월달에 폐곡물 창고에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문화 전시 체험 시설 아니겠습니까? 네. 복합 문화 관광 시설인데요. 이 상상 플랫폼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지적이 있었어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예. 이제 1,000억 원이나 들인 이제 상상 플랫폼의 유일한 성과가 인천관광공사가 입주한 것뿐이 아니냐. 뭐 1,000억 원을 쏟아부은 예. 결과가 상상 이하 플랫폼이 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이후에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053년까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와서 예. 이렇게 거대한 공간에 비해서 이제 상상 플랫폼 안에 설치된 콘텐츠들이 실속이 없기 때문에 연간 33억의 운영비를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돈만 먹는 하마가 될 우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상상 플랫폼이 1,000억이나 들었는데 지금 네. 게다가 수입은커녕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매년 네. 33억 원의 운영비 적자가 예상된다고요? 네. 아유, 네. 이거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상상 플랫폼이 7월에 개관을 했는데 예. 월별 이용자 수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약 5만 명 정도가 매월 방문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행사 방문객
이제 현황이 월별 5만 명 정도인데 그때 계속 축제를 했거든요. 예. 5월에는 맥강 파티를 했는데 이게 1만 명 정도. 6월에는 상풀 야시장이랑 청룡 어워즈 핸드프린팅 행사를 했는데 그때가 제일 많았어요. 10만 명. 그다음에 7월에 개관식 때 만 명. 8월에 워터밤 때 10,000명. 9월에 인천 상륙작전 해서 25,000명. 10월에는 JCI 뭐 야간 피크닉, 캔들라이트 콘서트 뭐 다 합해서 15,000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개관 특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개관을 했는데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매달 하고 있는데 방문객 현황이 아주 오래된 차이나타운이나 신포시장만도 못하다라는 결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에 유치되는 행사에 대해서도 이것밖에 못 끌어온다면 이게 과연 1,000억이나 들여서 만든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예. 의문이 많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 건교에 있는 의원들 전부 다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겠네요. 네. 뭐 칭찬하는 사람 없이 다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다 비판했겠어요. 일단은 이제 석정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상 플랫폼이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행사를 유치해서 방문객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저 같은 경우에도 상상 플랫폼을 만들어 놨으니 신포시장이나 차이나타운과 연결하는 뭐 팝업 스토어도 좋고 아니면 예. 도장을 찍어서 이어지는 관계성을 그렇죠. 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지역 상권에서는 오히려 손님을 뺏긴다고 반대 의견도 내시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정정 의원님. 네. 사실 이게 상상 플랫폼 이게 바로 이정복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0억을 쏟아붓고 33억 들어서 모든 뭐 그거는 더 활성화시켰다는 건데요. 이거 이렇게 해서 재물포 르네상스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다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예상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 시작할 때부터 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던 것을 예. 모든 의원님들도 알고 계셨고 집행부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다. 네. 예? 아니 뭐 저기 이단 변호님 그래도 네. 뭐 이종복 시장께서 잘해보려고 한 건데 뭐 이 재물포 르네상스 연계해서 뭐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외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방문객들이 방문하기 좀 어려운 입지인 건 확실하고요. 예. 아직 홍보도 덜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공간 자체는 좀 크고 좀 특수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수도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예. 관광공사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물포 르네상스 연계면 전 제가 얘기한 건데요.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거는 상상 플랫폼에 있어서 뭐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점, 네. 시너지 효과는 뭐 나중에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또 하나 또 건교위에서요. 네. 이단 변호님이 지적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이 도로 정비 사업 중에서 포트홀 네. 이게 지금 아스팔트 이게 움푹움푹 파이고 이렇게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지적하셨다면서요? 이게 네. 뭐 어떤 내용,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11월 19일에 이제 인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 감사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포트홀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 예산이 이에 미치지 못해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와서 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은 포트홀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서 생긴 구멍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면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인천종합건설본부장님이 이제 대답하신 거에 따르면 인천에서 1만 7천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을 하면서 2023년에 1만 6천여 건, 이제 22년에 1만여 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해마다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예.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1월부터 10월까지 포트홀로 발생한 피해 1,139건에 대해서 인천시가 이제 시민들께 11억 5,900만 원을 지급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럼 매년 이 예산도 늘어난다는 건데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거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포트홀 발생을 막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포트홀 발생을 막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가라고 물어봤더니 매년 도로 정비 예산으로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인천시가 지금 재정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매년 한 200억 원 정도로 예. 예산을 편성을 받고 있어서요. 이단 네. 변호님 아마 그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서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네. 4부에서 어떤 대책을 제시했는지 듣기로 하겠습니다.